자, 이제 극한꼴 계산 마지막. 자, x가 양수일 때 함수 fx가 2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x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자, 양수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뭔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우리는 극한고해라.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지만 한번 그려보면은 x축 y축 열려 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4인 직선. 오케이, 그럼 뭐 대충 요렇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4인 직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f가 있는데 이 사이에 f가 있을 때 우리가 f를 함부로 다항함수라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f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f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다. 저런 함수가 어딨냐고? 여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f를 1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이 함수가 구체적으로 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극한만 구하면 된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또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양수니까 어차피 이거 제곱해도 그치 부동호 방향 안 변한다. 즉 각변을 제곱을 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변한다. 마찬가지 얘 양수니까 각변에 x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누어 줘도 부동호 방향은 안 변한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각변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극한값을 씌운다 했을 때 우리는 얘 극한값만 딱 구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얘보다 조금 작은 이 식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 제곱하면은 4x 제곱 뭐식 있을 텐데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 보니까 이 주어진 극한꼴보다 조금 작은 식의 극한값이 아무튼 막 4로 수렴한다. 얘가 4로 수렴한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꼴보다 조금 큰 식도 아무튼 얘가 x제곱, 얘도 전개하면은 4x제곱. 그럼 결국은 뭐냐? 얘도 4로 수렴한다. 얘도 4로 수렴한다. 즉, 그 말 즉슨 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의 극한값이 얘보다는 조금 작고 큰 값을 갖는데 아무튼 이 구하려고 하는 식보다 조금 작은 식도 4로 수렴하고 큰 식도 4로 수렴할 때 그럼 가운데 있는 얘는 뭐다? 4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구하려고 하는 식의 극한보다 조금 작은 식도 좀 큰 식도 같은 곳으로 수렴하면 그럼 얘는 자동으로 4로 수렴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구간기호는 우리가 실수 집합을 이제 구간기호로 표현할 거다. 자, 그래서 실수 집합이라 하면은 집합 x바. 자, x가 a보다 크고 b보단 작다. x가 a보단 크나 같고 b보단 작다.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단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나 같고 b보다도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실수 집합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x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 집합을 구간 기호를 써서 표현할 거다. 즉 얘를 이제 열린 구간 a, b 이렇게 쓸 거다. 열린 구간
A, B. 그래서 얘는 순서상으로 쓸 건데 중요한 건 얘가 실수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즉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열린 구간이라고 부를 거다. 경계값을 포함 안 하면은 열린 구간. 자, 얘는 X가 A보다 크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는 닫힌 구간 A, B라고 부를 거다. 닫힌 구간 A, B다. 그럼 얘는 뭐냐? A는 있고 B는 없지? 그럼 이때 얘는 반 열린 구간 A, B다. 얘는 A가 없고 B는 있지? 마찬가지로 반 열린 구간 A, B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은 하나는 경계가 있고 하나는 경계가 없잖아. 그때 반 열린 구간이다. 또는 반 닫힌 구간이다. 이라고 부르는데 또는이기 때문에 반 열린이라 해도 되고 반 닫힌이라 해도 되고 셈의 편의상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다시 X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는 열린 구간 A, B다. X가 A보다 크나 같고 B보다 작거나 할 때는 닫힌 구간 A, B다. 양 끝 경계값 중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면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주고 A가 있으면 A 쪽에 대괄호, B는 없으니까 소괄호. A가 없으니까 A 쪽에 소괄호, B는 있으니까 대괄호. 이런 식으로 실수 집합을 구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다. 특히 이 실수 전체 집합을 우리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구간 기호를 써서 표현할 거다. 즉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열어주면 된다. 열린 구간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집합 X가 X가 A보다 크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X가 A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는 열린 구간 A, 무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다. 그 말인 거지. 마찬가지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었다. 뭐다? 닫힌 구간. 닫힌 구간이 아니고 반 열린 구간 A,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그래서 무한대 기호가 있으면 반드시 열어준다. 반드시 소괄호를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때 주어진 함수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 그래서 지금은 이 함수의 fx가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자, 그럼 0,4에서 정의된 함수가 뭐냐? 0과 4 사이. 0과 4 사이에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다. 즉 정의역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실수 집합이다. 그 말인 거지. 그럼 이때 첫 번째 극한값이 없는 x의 개수. 자, 우리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없지. 또는 뭐 존재 안 해도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1에서 보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2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지. 마찬가지 3에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개수는 x가 1일 때 한 개가 되겠다. 마찬가지 불연속이란 말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서로 같아야 하는데
함수값이 없어도 불연속이고 극한값이 없어도 불연속이고 그 둘이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르면 불연속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속의 정의 아주 중요하다. 근데 1에서는 그렇지 누가 봐도 불연속이지. 극한값이 존재 안 하지. 2에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존재하나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불연속이지. 3에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고 서로 같지. 그래서 불연속인 x는 1하고 2다. 즉 2개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를 골라봐라. 먼저 f 더하기 g. 그럼 f 더하기 g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려면 함수값과 극한값 확인해라. 즉 첫 번째 함수값 f 더하기 g1은 자 함수값을 확인하는 거야. 함수값. 그러면은 얘 1 집어넣으면은 f1은 마이너스 1이네. g1은 1이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는 0. 오케이. 함수값이 0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 극한값을 확인해보자. 즉 극한을 확인한다는 말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확인해라 이 소리지. 우극한 먼저 보자. x가 1로 갈 때 f는 우극한이 진짜 1이지. 진짜 마이너스 1이지. 계속 마이너스 1이지. 어쨌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g도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은 진짜 1이지. 찐 1이지. 찐 1. 그래서 어쨌든 1로 가니까 우극한 0이 된다. 마찬가지 좌극한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은 어쨌든 1로 가지. 1보다는 좀 작지만 어쨌든 1로 가지. 어쨌든 1이다.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뜻이지. 마찬가지 g에 x가 1로 갈 때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지. 근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좀 크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네. 즉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네. 즉 함수값이 0으로 존재하고 극한값도 0으로 존재하고 서로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다. 두 함수를 더한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 한 점에서 연속이 된다.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인데 마찬가지 똑같아. 자, 먼저 함수값 확인한다. 그럼 g1은 g1이 1이지? 그럼 g1이 1이니까 f1을 봐라. f1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 그 다음 극한값 확인한다. x가 1로 갈 때 f의 gx 저기 합성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을 봐라 이 말인데 자 우극한 먼저 보자. 우극한을 보면 g가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을 보면 진짜 1이다. 즉 진짜 1이란 말은 얘는 f1 함수값을 보는 것과 같다. 이 합성함수의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을 볼 때 g값이 계속 1, 진짜 1이니까 함수값을 보는 것과 같다. 즉 f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좌극한은 gx,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보니까 마이너스 1로 가네. 좌극할 때는 이 gx가 마이너스 1로 가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큰 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 즉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큰 쪽에서 가고 있다. 그 말이겠지. 즉 그 말은 f의 마이너스 1로의 우극한을 봐라. 다시 이 합성함수의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보는 것은 g값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쪽에서 봐줘야 한다. 즉 f의 마이너스 1로의 우극한을 봐라. f의 마이너스 1로 우극한이니까 이쪽을 보면은 1로 가고 있대. 얘는 1로 가고 있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다.
마찬가지 gfx 함수값 봐라. 그러면은 gf1을 봐라. 자, 그럼 gf1은 f1 값이 마이너스 1이네. f1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는 g-1. g-1 여기 봐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오케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1로 존재. 자, 그 다음 극값값 본다. 리미트. 색깔 바꿀까? 다시 리미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 fx 합성함수의 극한값. 마찬가지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봐라. 그럼 fx에 x가 1로 우극한, fx의 x가 1로의 우극한. 진짜 마이너스 1이지? 얘는 진짜 마이너스 1이다. 즉 진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우극한은 g-1 함수값을 보는 것과 같다. 자, 그럼 g-1은 여기 점 찍혀있지? g-1은 마이너스 1이다. 즉 합성함수의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은 f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진짜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값을 보는 거랑 같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봐라. 그럼 fx, x가 1로 자극한. 그럼 x가 1로 자극하는 열로 오고 있지? 열로. 그 말은, 이 fx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fx 값이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근데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오니까 1에 좌극하게 되겠다. fx의 값이 1의 좌극한, 1로 가는데 1번 좀 작다. 1의 좌극한이다. 그럼 그때의 g 값을 보면 되니까 g의 1로 좌극한. g의 1로 좌극한. 오케이, 마이너스 1로 가네. 즉 그 말은 극한 값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 함수값이랑 서로 같다. 그럼 얘는 연속이 되겠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